중간선거가 치러진 오늘 한인타운을 비롯한 각 지역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회의 주도권을 어느 당이 잡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 투표소에서는 투표기기 고장과 폭탄 공격 위협 등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도 발생했습니다. 사상 최고액인 20억 4천만 달러 복권 당첨 티켓이 LA 카운티 알타데나시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부터 남가주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10년 전 도난당했던 암호화폐 34억 달러를 검찰이 압수했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중간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의회의 주도권을 어느 당이 잡게 될지에 따라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 세계가 투표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모든 일정을 비우고 백악관에서 선거 결과를 주시하고 있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른바 트럼프 키즈들을 후보로 지명하며 유세에 나섰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플로리다주에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역대 중간선거는 집권 2년차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렸습니다. 올해는 여성의 낙태권과 총기 참사에 대한 여론이 요동치며 팽팽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동부 지역에서부터 나오는데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곳은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최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접전지를 중심으로 선거 조작을 이유로 공화당이 우편투표 무효 소송을 대거 진행 중이어서 투표가 마무리돼도 최종 결과 발표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 공장에 있는 조지아주는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한 달 뒤 결선 투표를 다시 하게 돼 있는데 현재로선 초박빙이어서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투표센터에는 한인 유권자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LA 한인타운 중앙루터교회 투표센터. 한인 유권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인 후보들이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92년도에 그런 쓰라린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투표를 함으로써 이 정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만히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좀 뭉쳐가지고 한국 사람을 이렇게 저걸 해서 좀 커뮤니티가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선거 때마다 젊은 한인들의 투표 참여 부족이 지적되곤 하는데 투표를 마친 한인 여성은 한인 어르신들은 많은데 젊은 층이 보이질 않아 아쉬워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한 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얼만큼 how much change can I make 하고 생각을 하는데 나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투표소에는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중간선거 한국어 지원 봉사자는 어제보다 4배나 늘어난 한인 유권자들을 돕기 위해 오전 내내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40명쯤? 예, 다른 날은 10명 정도밖에 안 오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 좀 많이 오시고 오늘 더 많이 오셨고 제가 앉을 틈이 없게 이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지 못해 투표소를 방문한 한인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용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한 치안과 노숙자 문제도 있지만 지금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줄 우리 지역사회 참일꾼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복지에 유리한 조건으로 시민에 의하여 그 하나뿐이에요. 우리 서민들에게 좋은 복지를 얻기 위해서요.
투표를 마친 한인들은 민주공화 당적을 떠나 한인들의 의견을 듣고 한인 사회의 필요를 위해 일해줄 정치인들이 당선되길 기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투표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도 오늘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뉴저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투표소의 한인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한 35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타운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인 후보들의 당선 여부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총 5명의 한인 후보가 올라 있습니다. 우선 뉴저지주의 앤디 킴 후보와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의원과 미셸 박스틸 공화당 의원 등 4명의 후보가 연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20년에 고배를 마신 데이빗 킴 후보가 다시 한번 연방 하원에 도전합니다. 3선 연임에 도전하는 연방 하원 뉴저지 3선거구의 앤디 킴 의원의 경우 판세 분석에서 우세로 예상됐지만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공화당 지지 열기 탓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한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뉴욕주 하원 40선거구 현역인 민주당 소속 론킴 의원의 6선 달성 여부와 뉴욕주 하원 65선거구의 그레이스 리 민주당 후보의 당선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인 여성 최초의 뉴욕주 하원의원 탄생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뉴저지에서는 한인 후보 간의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지는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한인 유권자의 표심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인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제이슨 킴 민주당 후보와 원유봉, 우윤구 공화당 후보가 시의원에 출마했으며 포틀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터 서, 테너플라이의 데니얼 박 후보, 클로스터의 최기돈 후보, 잉글루드 클립스의 크리스 김 후보 등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간선거가 치러지며 각 투표소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도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뉴저지주 머서 카운티 투표센터에서는 투표 기기 고장으로 수작업으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용지의 인쇄와 스캔이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인데 개표 결과 역시 다른 투표소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텍사스주 벨 카운티도 기술적인 문제로 투표에 차질을 겪었습니다. 유권자를 확인하는 기기에 문제가 생겨 처리에 애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에서도 기계가 투표용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향후 별도로 개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폭탄 공격 위협을 받은 투표소도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학교에 자리한 투표소가 폭탄 공격 위협을 받으며 투표소가 변경되는 소동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재선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오는 15일 플로리다주에서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표가 이어질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주요 언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출마 선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기득권을 장악한 뒤 대선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말을 아낀 것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 역사상 최고액 당첨자가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 나왔습니다. 20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단 한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파워볼에서 준 상금을 들고 기자들에 둘러싸인 이 남성.
그러나 이 남성은 1등 당첨자가 아닙니다. 1등 복권을 판매한 가게의 주인입니다. 당첨 상금의 0.005%를 인센티브 상금으로 받게 됐는데 그 금액만 무려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I wish I know who the person, but most people buy the tickets from me. They are from the neighborhood. So I hope one of them is gonna be the winner. 역대 최고액인 20억 4천만 달러의 당첨 티켓은 단 한 장. LA 인근 패사디나 북쪽에 있는 소도시 알타데나에서 판매됐습니다. 그동안 상금이 10억 달러 이상 치솟을 경우 복수 이상의 당첨자가 나와 상금을 나눠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아직까지 1등 당첨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And then they need to keep it safe. This is probably second to their family, their most prized possession. They have up until a year to come forward, so we may not know for some time. 잭팟 외에 파워볼 번호를 제외한 5개 번호를 맞춘 복권은 전국에서 22장이 나왔고 이 가운데 3장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됐습니다. 이들은 대략 115만 달러를 당첨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파워볼 복권 추첨은 갖가지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당첨금이 사상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내 45개 주에서 판매되는 파워볼 복권에서 억만장자 당첨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첨자가 세금을 제하고 일시불 수령을 택할 경우 손에 쥐는 금액만 무려 9억 2,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복권 추첨이 무려 10시간 이상 지연된 것도 전례 없던 일입니다. 파워볼 복권국은 엄청난 복권 구입 열기로 집계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당초 어제 저녁 8시로 예정됐던 추첨을 오늘 오전에야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젯밤부터 남가주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6분쯤 온타리오 지역에서 6명이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3명을 구조한 뒤 항구에 시신을 수습했는데 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오후에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비로 LA 지역에는 한때 홍수경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LA 중심부를 통과하는 수로는 평소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밤새 내린 비로 수로에 물이 가득 차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평소보다 높아진 수위에 물살까지 거세 수로 인근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빗발이 거세짐에 따라 교통체증도 심각한 수준에 올랐으며 접촉사고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도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고 물건을 빼앗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9시 웨스트 할리우드 선셋 인근 주차장 CCTV 영상입니다. 흰색 테슬라 차량이 주차하자 어두운 인피니티 차량에서 총을 겨눈 남성이 달려듭니다. 용의자는 지갑과 시계를 달라고 소리쳤고 피해 남성과 용의자 간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달아나자 강도 용의자는 피해자를 차로 치어 쓰러뜨립니다.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 도망치려 하지만 강도는 다시 달려듭니다. 목격자들은 피해 차량을 강도가 따라온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차량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오전 LA에 위치한 타코벨 CCTV 영상입니다. 빨간색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가게로 들어온 남성이 갑자기 식사를 하던 남성의 목과 어깨를 뒤에서 찌르고 도망갑니다. 피해자는 82세 남성으로 장애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5피트 6인치 미만에 몸무게는 약 130파운드인 20, 30대 삭발한 남성으로 머리 뒤에 큰 문신과 왼쪽 눈 옆에 작은 문신이 있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10년 전 도난당한 암호화폐 34억 달러를 압수했습니다. 도난됐던 암호화폐는 용의자가 거주하는 자택 욕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32세 제임스 중이 최근 비트코인 금융사기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중 씨는 2012년 9월 당시 마약 등 불법적인 상품 밀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다크웹 암시장 실크로드에서 33억 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5만여 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비트파이넥스 해킹으로 인해 도난당한 36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회수에 이은 역대 2위 규모의 도난 암호화폐 회수입니다. 중 씨는 9개의 익명 계정을 동원해 이들 사이 신속 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실크로드 사이트의 거래 시스템의 맹점을 공략해 자신의 계좌로 거액의 비트코인을 입금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중 씨는 대범하게도 2014년 JZ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차리고는 비트코인 투자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 행세를 했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여트와 개인 비행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진 비트코인의 행방을 추적해온 검찰은 작년 11월 조지아주 게인즈빌에 있는 중 씨 집을 급습해 지하실 금고에 보관된 저장 장치와 욕실 벽장송 팝콘톡에 들어있던 소형 컴퓨터에서 비트코인을 확보했습니다. 중 씨가 비트코인을 편취했던 그 다음 해인 2013년 그가 이용한 밀거래 암시장 실크로드는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폐쇄됐습니다. 실크로드 운영자 로스 윌리엄 울브리히트는 2015년 마약 유통 및 범죄 집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루이비통 매장에서 가방을 훔쳐 달아나던 10대가 대형 유리창을 못 보고 부딪혀 기절하면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매장에 전시된 핸드백을 훔쳐 달아나는 용의자. 하지만 유리창에 세게 부딪히고는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곧 경비원이 다가오고 이 10대 용의자는 체포됩니다. 어제 낮 워싱턴주 벨뷰 광장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용의자가 고가의 핸드백을 훔쳐 달아나다 투명한 대형 유리창을 못 보고 출구로 오인해 그대로 들이박은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시애틀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애틀 브루스 아렐 시장은 오늘 아침 시애틀 잉그람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브렌트 존스 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격 사건은 피해 학생을 노리고 저지른 표적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가 사건 발생 1시간 후 체포돼 구금됐고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잉그람 고등학교는 오늘 총격 사건으로 내일 수업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기존의 경기부양금을 수령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2차례 지급된 캘리포니아주 경기부양금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까지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 경기부양금 미수령자 가운데 자동이체 방식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 오는 14일까지 최대 $1,050의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입금받게 됩니다. 또 우편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 가운데 알파벳 A부터 K까지 성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달 5일부터 17일 사이 직불카드 형태로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받습니다. 알파벳 L 이후의 우편 발송 날짜는 추후 발표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지급 대상은 2,300만 명으로 세무국은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모든 지급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500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견되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환시장 개장 직후 1,400원을 뚫고 내려간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16원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40원 정도 급락한 건데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진 건 한 달 반 만의 일입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인데 이른바 차이나런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시진핑 주석 3년임이 우리 환율 상승을 불러왔지만 이젠 중국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집권 3기 출범 이후 이제 중국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자금이 국내로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 자체가 상당히 개선됐다. 달러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 실제로 최근 12거래일 동안 우리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3조 원 넘게 순유입됐는데 시장에선 이 중 상당수가 중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외국계 연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일자리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달러 가치를 낮췄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천연가스 가격 안정이 유로존 에너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달러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다만 이를 본격적인 원화 강세의 전조로 보기엔 변수가 많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결정 회의와 우크라이나 전황,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남부 격전지인 헤르손주에서 민간인 대피가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조만간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점령지 헤르손 지역에서 곧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측은 드니프로강 왼쪽의 주민들은 대피가 완료됐다며 강 건너편의 주민들도 대피를 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빠르면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자신들이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в ближайшие недели, может даже, скажем, дни, ситуация будет понятной. То ли Николаев будет освобождатьс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то ли Херсон. 우크라이나 내에선 올해 안에 헤르손을 수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중간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하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무기가 없다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전황은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와달라고 미국에 호소했습니다. There is no place for political conflicts because when there is a mortal threat to freedom, everything else is not important. 이와 관련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다른 국가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